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6위 구리 수입국인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국의 속내와 파급 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쳐온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이 8년 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문화계와 K 콘텐츠 산업에 어떤 기회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9년 만에 출산율 반등이 사회 곳곳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돈을 아껴서 실속 있는 소개팅을 하는 2030 세대의 모습과 당국의 지원책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주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월의 마지막 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참 논란이 컸던 이 광물 협정에 결국 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보름 전에 미국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로 찾아가서 건넨 협정 초안에는 젤렌스키 무척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2일 날 미국의 재무장관이 그 키이우로 날아가서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내민 그 광물 협정 초안, 이거는 보면 히토류의 우크라이나의 히토류의 절반 50%를 미국이 장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게다가 그렇다고 안전 보장에 그러면 그 대가로 안전 보장은 뭐가 있느냐? 없어요. 그거 없이 그냥 이건 우리가 좀 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주 격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28일 미국 시간으로 28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가 되겠네요. 이제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날아옵니다.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에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준 대가로 트럼프는 지금 뭐라 하냐면 1조 달러 1조 달러 가액의 광물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트럼프 특유의 약간은 과장된 현재 제스처로 보이고, 실제로는 산출된 액수는 그 10분의 1, 1,100억 달러. 그래서 이런 가액으로 현재 일단은 그동안의 대가를 정산을 하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안전 보장도 조금은 희미하게 넣어서 앞으로 양자가 협력을 한다, 이런 요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외신들은 사실상 젤렌스키의 굴복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서명을 하고 받아낼 것은 얼마 안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관측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최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왜 우크라이나에게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Well, I'm not going to make security guarantees beyond very much. We're going to have Europe do that because it's in, we're talking about Europe as the next door neighbor. But we're going to make sure everything goes well. The previous administration put us in a very bad position, but we've been able to make a deal where we're going to get our money back and we're going to get a lot of money in the future. 네, 한마디로 이웃인 유럽이 좀 해줘라. 우리는, 미국은 직접 개입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서명할 이 광물 협정 안에는 안전보장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외신들은 아주 애매모호한 문장 한 줄만 들어가 있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은 경제적인 건 좀 가져가도 좋은데, 제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안전보장, 러시아로부터의 침략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인데, 이게 지금 아주 희미한 정도, 현재 알려지고 있는 문구는 지속적 평화에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노력을 우리 미국은 지지한다. 하나만 하는 소리 같아요. 이런 내용인데, 결국 그럼 미군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 지금 한미동맹처럼 이렇게 어떤 침략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격퇴하는, 이를 약속하는 이런 게 없어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겨우 한다는 게 유럽의 평화유지군 정도를 보내서 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EU가 돈 내고 인력 보내서 지켜라 이런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오로지 미국의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을 뿐 이러는데 이렇게 이제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나오니까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니 우리 미국이 거기다가 노동자들 보내고 가서 채굴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안전보장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건드리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채굴하고 우리가 그 자원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건드리겠느냐. 그게 안전보장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예뻐서가 아니고 네. 푸틴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게 안전보장이다. 그렇습니다. 아,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요즘 하락 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많이 떨어졌더군요. 트럼프 취임의 약효가 이제 다했다는 분석,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트럼프의 관세 강공 정책도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수입 구리에도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6번째 구리 수입국이네요. 예, 이제 그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해외에서 구리를 수입하는 나라를 순서대로 보면 칠레가 가장 많고 그다음 캐나다, 그다음에 쭉쭉쭉 해서 우리 한국이 6번째로 미국에 많은 구리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뭐라 했냐면 미국의 안보에 구리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봐라 라는 지시를 했어요. 뭐냐면 아니 구리는 우리 무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어떤 재원 아니냐 이런 자원인데 이거를 미국에서 안 만들고 외국서 생산한 구리를 수입해서 쓰는 이 구조가 과연 괜찮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안보 영향을 조사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에 따라서 곧 구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25%의 엄청난 관세를 물리는 대상으로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지금 3월 12일부터 물리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1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구리도 바로 미국의 그 관세 전쟁의 한 무기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구리를 많이 수출해왔던 우리 한국의 경우도 특히 이제 고려아연 또 풍산 이러한 그 주요 구리 생산 업체들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벌써부터 이 보도에 관련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감하죠.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 계속 하락하는데 한 7일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일으킬 미국 식탁 물가의 인상 우려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자, 중남미의 값싼 수입 먹거리, 캐나다산 쇠고기 이게 값싸고 맛있거든요. 이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아메리카노를 메뉴판에서 지운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캐나다의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의 별장으로 달려갔지만 들었던 답은 관세 높은 관세 싫으면 우리 미국에 51번째 추가되면 돼. 이런 답을 들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굴욕을 당했고 그래서 네. 이 총리는 지금 집권당에서 총리 다시 내정되면 난 사임하겠다는 의사까지 표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 연장선상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보스턴에서 그 4개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가 하키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키 대항전의 결승전이 열리는데 트럼프가 여기서도 또 캐나다를 끌어들였어요. 미국과 캐나다가 결승에 올랐는데 내가 그 결승전 가고 싶은데 미국 주지사 협회가 있어서 못 가네 이러면서 캐나다 총리한테 당신이 지금 우리 주지사 회의에 오면 최고로 환영받을 거야. 마치 이 말에서도 캐나다를 51번째 주 취급하는 그런 그렇죠. 조롱을 한 겁니다. 캐나다인들 지금 화 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메뉴판에서 아메리카노 다 지우고 캐나디아노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바꾸자 이런 촉구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옷에는 옷도 있는데요. 캐나다는 판매용이 아니다.
이런 또 문구가 적힌 옷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Not for sale이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분노를 표하고 있는데 이 아메리카노라는 이 명칭은 사실 이제 미군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참전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 아주 잘 마시는 나라죠. 제대로 마시는 나라. 이탈리아 사람들의 에스프레소를 먹고 와 너무 쓰다 하면서 여기다가 물을 탔죠. 그래서 이제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 맛도 모르는 미국인 그런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아메리카노라고 했는데 이 조롱 캐나다가 같이 받지 않겠다는 거죠. 캐나디아노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여행할 때 제가 만났더니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게 그 커피냐? 이건 커피가 아니라 좀 더 심한 표현, 뭐 빤물 같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커피가 굉장히 나라 자존심이 달린 거예요. 왜 감자튀김을 프렌치 프라이라고 합니까? 자, 폭스뉴스 진행자로 있다가 트럼프에게 파격적으로 발탁된 젊은 장관이 있죠. 바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 올 예정이라는데 이게 뭐 안보 문제보다는 조선 협력을 주 목적으로 지금 온다고요? 예, 일단 그 다음 달 말에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이 방안을 이제 현재 한국 당국과 조율 중인데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방장관이 동맹국들을 순회하면서 어떤 안보에 대한 기초적인 조율을 하는 이런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바로 이틀 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장 일성으로 꺼냈던 바로 한국과의 조선 분야의 협력을 원한다. 그 한국의 뛰어난 조선 제조 능력을 갖고 우리 미국이 필요한 함정을 지금 대폭 증가시키는데 협력을 원한다라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 헤그세스 장관이 오게 되면 한국의 주요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서 한국의 현황을 돌아보게 되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하나 사실은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뭐냐면 바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입니다. 이른바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하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그 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 트럼프 출범 이후에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로 동맹도 돈으로 돈 내라.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위비 증액 협상의 시작이 이제 훅 들어오는 이런 것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조선협력하러 오겠지만 안보 얘기를 국방장관이 안 하겠습니까? 최상목 대행 등 만난 자리 또 국방장관도 대행이니까 아무튼 뭔가 하나 던지고 갈 겁니다.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라.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주권, 이거 그린카드라고 그러죠.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1인당, 이게 한가구인지 1인당인지는 모르겠는데 70억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다 놀라고 있죠? 놀라고 있습니다. 25일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자신들의 그 그린카드를 영주권을 70억 원에 판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골드카드다, 특권이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미국에서 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거,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건 1990년에 도입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훨씬 이제 값이 적었어요. 지금은 이제 70억 원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는 100만 달러, 14억 정도 내고 일자리 창출 10개 하면 그린카드 준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35년 만에 금액이 이제 70억 달러가 된 그런 70억 상황. 원. 70억 원이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배경이 있어요.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요.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4경 6천억 원이 넘어요. 경입니다, 경. 네, 35조 달러가 넘고 1년치 적자만 봐도요. 1조 8천억 달러인데 이 1조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해보니까 한 2,600억 원이 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골드바를 전체를 다 팔아도 이 한 해 적자도 메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자 메우는 건 좋은데 네, 그거를 메우는 과연 영주권 저렇게 70억 원씩 팔아가지고 갚겠다는 발상이 그렇죠. 놀라워요. 저는 이 발상이 마치 제 개인적 의견인데 중세 15세기 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거 얘기하시는 산피에트로 대성당 짓겠다고 면제부 팔았었죠. 네. 그 뒤에 사실 루터에 의해서 교회 개혁됐었는데 이런 걸 연상시킬 만큼 이제 70억 원만 내면 미국 영주권 얻을 수 있다.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종교 관련된 분들이 듣기에 불편하시겠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한 게 바로 그 교황의 면죄부 판매 아니었습니까? 그 면죄부까지는 아니래도 아니 14억 원에 4배 내고 영주권 사가라는 게 지금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이죠. 자, 아메리칸 드림, 이민자의 나라 이런 미국의 수식어가 지금 사라져갈 지경이에요. 자, 미국의 이민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그 유명한 9.11 테러 때 요동쳐 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날과 같은 미국의 이민 정책, 특히 이제 취업 이민 제도가 확립된 것은 1990년에 이민법 제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업 이민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를 했는데 2001년 아시다시피 9.11 테러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테러 분자들이나 아무나 이렇게 뭐 난민의 형식으로 아무나 받았다간 큰일 나겠다 해서 2002년에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면서 이민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랬다가 너무 또 이렇게 엄격하게 되면서 어떤 피해를 입는 진짜 이민 수요를 또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좀 포용적이고 온정적인, 그래서 어떤 그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건 좋은데 그 자녀들까지 무차별로 쫓아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명한 다카.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2012년에 다카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문호를 열어놔서 지금 뭐 멕시코나 이런 국경에서 마구 미국으로 밀려오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물이 날 정도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선 공약으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바로 첫 지금 행정명령으로 때린 것이 그 출생 시민권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뭐 사연은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미국서 불법이든 뭐든 와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이다.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 된 영화 뭐 드라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서부 개척 시대부터 많은 개방의 나라 그리고 이민의 나라 그래서 다인종의 용광로 멜팅 팟이라고 이렇게 했던 개방의 나라가 아주 폐쇄적인 이민에 대해서 지금 문호를 닫으면서 지금 심지어 법원에서는 미국 각급 법원에서는 이것은 미국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각급 법원에서 줄줄이 지금 이런 제동도 걸리고 지금 심각한 서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참 민주주의의 그 모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연방 정부와 대통령이 아무리 저렇게 결정을 해도 각급 주법원에서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고 그 법을 퇴짜 놓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건강함이 살아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일즈맨 기질 또 화제를 만들어가는 예능인 기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기 이름과 얼굴을 내건 위스키, 스테이크까지 팔고 있다고요? 네, 영주권 파는 얘기 말씀드렸고 또 당선 후에도요. 자신하고 만날 수 있는 바로 만날 수 있는 모임 티켓을 100만 달러에 팔았어요. 말하자면 14억 5천만 원 정도를 내면 나랑 만날 수 있다 이런 건데 뭐 굉장한 세계적인 투자자하고 뭐 점심을 먹으면 돈을 얼마 낸다. 여기서는 그게 워렌 버핏이 한 거 있죠. 네, 정보라도 얻을 수 있다지만 하여튼 트럼프에게서 뭘 얻을지 하여튼 100만 달러에 팔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역사, 가치, 뭐 체면,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005년에 보드카를 본인이 냈어요. 트럼프 보드카. 네, 트럼프 보드카. 그때 한때는 막 러시아에서 주문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한 이스라엘 정도 그 정도만 팔 정도로 2011년에 뭐 생산이 중단되고 뭐 이럴 정도로 인기가 없고 또 스테이크 값은요 한 팩에 999달러. 거의 $1,000네요. 네, 뭐 14만 원 넘는 돈이 140만 원 아닙니까? 145만 원이 넘는 돈이. 아니, 스테이크 한 팩이 한 150만 원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테이크다. 이러면서 또 한 150만 원 가까운 돈에 또 스테이크를 팔고 그리고 또 예전에 물도 나왔었는데 그 물에는 본인 얼굴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또 인기가 없어서 팔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사실 판 것 중에 트럼프 아파트도 있죠. 뭐 우리나라에 뭐 트럼프 타워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요. 저렇게 터무니없는 값의 스테이크 뭐 또는 이 여러 가지 위스키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스테이크가 한 15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줄을 섰다고 합니다.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만났을 때 여기 원산에 콘도 리조트를 좀 지어라. 이게 북한의 리비에라를 좀 만들어라고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가자 지구에서 비슷한 이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Tunnels coming to set you free, bringing the light for all to see. No more tunnels, no more fear. Trump Gaza is finally here. Trump Gaza shining bright, golden future, a brand new life. Feast and dance, the deal is done. Trump Gaza number one. Trump Gaza shining bright, golden future, a brand new life. Feast and dance, the deal is done. Trump Gaza number one. 네, 영어 표현에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자 지구를 오큐파이, 점령해서 그러니까 군사력 쓰겠다는 걸 하니까 그게 아니고 소유권을 갖고 이렇게 또 해명을 했거든요. 리비에라,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지중해 해양지 아닙니까? 그런 휴양지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거 정말 실행에 옮길 모양이죠. 예, 이제 우리가 방금 보신 그 영상이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영상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AI를 동원해서 제작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가자 지구, 그러니까 이번에 가자 전쟁에서 그야말로 참혹한 많은 전쟁터가 됐던 이곳을 그 팔레스타인 거주인들을 다 밀어내고 저건 머스크잖아요. 집단 이주시키고 그곳에 말하면 미국이 중심이 돼서 건설할 말하자면 휴양지를 앞으로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래서 아주 번화한 휴양지가 되어 있는 이러한 가자 지구에서 지금 아까 보시면 그 머스크가 공중에 돈을 막 뿌립니다. 물론 AI입니다. 예, 돈을 뿌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가자 애들이 막 죽는 거. 예, 가자 애들이 기쁨에 겸쳐서 우리가 미국이 이런 풍요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겠죠. 옛날 6.25 때 초콜릿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걸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 바로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자신이 바로 그 선베드에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칵테일을 즐기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I 영상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게 주는 미국 대통령이 올렸잖아요. 파장이 매우 커요. 하지만 가자지구 상황 그렇게 녹록치가 지금 않습니다. 어렵게 성사됐던 휴전 곧 깨지게 생겼죠? 예, 이제 우리가 1월 19일 날 해서 6주간 1차의 기한으로 정해서 이 기간 동안 일종의 서로 포로 교환을 하고 바로 서로 신뢰를 쌓는 이 기간이 이제 3월 초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단계인 2단계로 더 진전돼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깨지고 이제 무산이 되고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내의 그 내각 또 여론이 이참에 말이야 완전히 이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를 멸절. 뽑자 멸절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가 확실한 중동에 멸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패권을 장악하자 이런 여론이 고조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자 우리는 언제든 전투를 재개할 준비를 갖췄고 모든 작전 계획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중동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00만 명 가까운 가자 주민들은 어디로 가라고 리비에라를 세우겠다고 하니 참 현실감은 참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올해 78세인 트럼프. 30살이나 젊은 어린 아들뻘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만 만나면 손에 힘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물론 마크롱이 먼저 꽉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8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악수 대결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저게 안 보이는데요. 저 차가 비스트라고 유명한 그 미국 대통령의 그 경호 차량인데 가려서 잘 안 보이시죠? 엄청나게 꽉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저걸 계속 당겨서 보니까 손 마디 관절이 하얗더래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누가 먼저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트럼프. 스트롱맨, 즉 강한 남자란 별명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이 악수에 참 진심이죠.
네, 지금 먼저 보셨던 영상이 2017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 때인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6초간 악수 대결이 있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세게 잡아서 정말 관절마디가 하얗게 변해서 지금 저 안 화제가 보이는데 저게 네. 엄청 잡았대요. 네,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세게 잡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 전에 이 일본의 정치 신인인 아베 총리랑 트럼프가 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트럼프가 악수로 기선제압을 했대요.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아, 그냥 괜히 뭐 우연히가 아니라 이거 순수하게 아니라 좀 고의적으로 순수하지 않게 꽉 잡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마크롱이 인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8년이 흘러서 이번 2월 24일에 다시 이번에 미국 백악관에서 만났죠. 네, 저건 오벌 오피스입니다. 네, 요번에 만났는데 이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이제 31살 차이거든요. 78세, 47세. 아들이에요, 아들. 네, 그런데도 이번에 또 역시나 악수로 기싸움을 보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저게 자꾸 보도가 되니까 이 노인네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심정이 있다고 측근들에게 그랬대요. 참 미불 간의 악수 대결 화제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우리나라 문화계를 옥죄해왔던 중국의 소위 한한령이라는 게 있죠. 한국을 제한하는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8년 만에 해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던 우리 K 콘텐츠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 8년 만에 한한령을 풀 것 같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국만 좋으라고 하는 조치가 아니죠? 예, 이제 그 중국 국무원 판공청에서 최근에 외국계 기업의 또 민영 기업의 규제를 대폭 푸는 이러한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한류에 대해서 그동안 통제를 해왔던 한한령도 8년 만에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을 바로 말씀드렸듯이 뭐 꼭 한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경제입니다. 경제가 지금 외국인 투자의 급감 그리고 내수의 부진 이것으로 중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로 그 외자를 많이 유치해서 문호를 열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중국의 현재 판단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올 가을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10월이죠? 예, 10월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전초 선발부대 격으로 지금 3월에 한국의 중국 문화 사절단이 옵니다. 네. 예, 문화 사절단이 와서 바로 이와 같은 한한령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이러한 어떤 사전 조치들을 아마 좀 협의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그 중국을 방문했는데 갔죠. 예, 갔다가 여기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 시 주석이 한중의 관계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바로 이런 분위기를 시사했습니다. 네. 자, 중국만 좋으라고 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대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이 이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풀게 되면 우리로서도 당연히 이익되는 분야가 있죠. 이익되는 분야가 있고 지금 K 콘텐츠 또 이제 우리 가수들 배우들이 너무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K 뷰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수혜주는 화장품 업계가 아니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 한한령 전에 국내에 뭐 굴지의 브랜드도 같지만 중소기업 왜 이제 길거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로드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중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 한한령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하면서 실제로 매장들을 많이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 아티스트가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OEM을 주면 좋았는데 이거 계속될 인기라고 생각하고 공장도 짓고 직원도 다 뽑았는데 철수
철수해야 됐을 때 네. 굉장히 이제 손해가 커서 지금 한알령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망은 하면서 당장 뛰어가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LG 이제 화학 여기서도 이제 LG 생활건강에서도 화장품이 나오잖아요. 이제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풀려봐야 알겠지만 정말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K-팝이라든가 K-무비 드라마의 영향에서 분명히 매출이 신장될 거다. 하지만 이전에 굉장히 손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 아니라고 해도 일단 조짐이 있습니다. 벌써요. 중소기업 제품 중에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서게 중국에 60억 달러 넘어서게 10조 원 되는 돈이에요. 판매가 지난해 됐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막 98조라고 하니까 더욱더 좀 약진해 볼 그런 저는 좋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뜻 뛰어가지를 않고 좀 봐야 됩니다. 중국인들 비하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속이 참 깊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자, 한알령에 묶여있던 지난 8년 동안에도 이 중국의 한류 인기 결코 식지 않았었죠? 쉽지 않았죠. 일단 한알령 되면서 당장 가수들 공연 다 아니면 배우들의 팬사인회 다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제작됐던 콘텐츠가 나가더라도 다 우리 한국 배우나 가수나 연예인들의 얼굴을 동그랗게나 스마일 표시로 모자이크 처리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간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알령이 해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벌써 다음 달부터 중국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는데 네. 우리 가수가 가는 건 아니고요. 한국 가수가 없어요? 네, 한국 가수 없는 K-팝 콘서트입니다. 뭐냐면 중국 가수들이 모창을 하는 거예요. 립싱만 한다? 그런데도 티켓이 이미 동이 나고 네. 근데 굿즈는 또 제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가는 건 아니니까 굿즈 같은 것도 벌써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말하자면은 이걸 시동으로 해서 저는 점차적으로 우리 배우가 우리 가수가 직접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내에서 사실은 막아도 불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 한류 콘텐츠가 유통이 됐었거든요. 이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보겠다. 지금 중국인들도 젊은 분들 위주로 많이 반기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그 신조어가 있죠. 뭐가 일도 없다. 이 말 누가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캐나다 중국계인 바로 중국인 아버지 어머니를 둔 헨리라는 그 가수가 만든 거예요. 그 헨리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다가 중국 가서 영화 출연하고 드라마 출연하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자, 문체부가 전 세계의 한류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중국에서 눈을 돌린 아시아가 우리 한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됐다고요. 맞습니다. 문체부가 한국문화정보원하고 함께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딱 1년치 세계의 어떤 보도들 68만 건을 분석을 했어요. 68만 건이니까 상당히 유효한 의미가 있는 수치인데 누가 한류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했나 봤더니 순서가 아시아, 유럽, 북미 순이었고 그중에서 아시아가 이제 절반 이상인데 네.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좀 대륙별로도 좀 갈려요. 취향이? 네, 취향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라든가 유럽, 북미 여기 이제 이거 중에서도 아시아, 유럽, 중남미는 K-팝에 대한 보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는 K-푸드, 음식에 관한 보도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는 특히나 한국 드라마, K-드라마를 사랑하고 중국은 K-무비, 한국 영화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요. 국가별로 다 다르네요. 네, 조금씩 이제 취향이 다르고 또 이제 시기적으로는 오징어 게임이 만약에 시즌2가 나왔다 그럼 드라마가 좀 올랐다가 이렇게 좀 시기별 영향도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한국의 팝이든 음식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많이 언급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낚싯대를 여러 개 들이고 그중에 어디서든지 나오면 됩니다. 광물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취재를 호주로 갔었는데 시추공을 100개 뚫어서 오팔이 1개 아니면 2개 나온답니다. 근데 그 1개 아니면 2개 나오는 데서 모든 투자비의 10배 이상을 걷어들이는 게 그런 사업이라고 하네요. 북아메리카인들의 주관심사는 한국 음식이란 점, 방금 홍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입증하는
동영상이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시죠. I've just purchased a vat of real Korean kimchi from a Korean bakery that speaks no English. One of my friends at work whose wife is Korean told me to go here and bring cash and just say I want kimchi. And so I showed her a translator on my phone which said my friend from Korea told me to come here. And she laughed and smiled. By that point a guy had walked in. He said good for your health. $13 for authentic Korean kimchi from a grandmotherly figure from Korea who speaks no English. God, I love this. 들으신 대로 우리말을 거의 못하는 순 미국인이에요. 순 한국인인 제 가족 중에도 김치를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 미국인이 자 이런다는 거 저로서는 참 아주 독특하네요. 예, 지금 플로리다에 사는 그 순미국인 허치슨이라는 남성인데요. 이 남성이 지금 SNS에 올린 영상이 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짜 한국 김치, 그러니까 한국인의 손맛으로 제대로 한국식으로 만든 김치 좀 없을까라고 찾아 나섭니다. 네. 나서서 이걸 찾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마트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제과점, 베이커리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제과점이 뭐냐면 바로 그 자신의 직장인 동료가 귀뜸을 해줘서 간 곳인데 한국인 여성 4사람이 운영하는 제과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13달러에 그야말로 한국식으로 좀 물론 순하게 만들었습니다만 한국식으로 만든 김치를 판매한다. 한 2만 원 되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는 김치를 사들고 좋아라고 집에 가고 실제로 자신의 직장에까지 이 김치를 싸들고 가서 직장인 동료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정말 김치를 사랑한다라는 그 영상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워낙에 정말 한국의 그 할머니 손맛이든 이 김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티셔츠에 김치가 모양이 새겨진 티셔츠도 입는 이러한 정말 애 김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렇게 그 오리지널 저게 김치 사서 파는 그 유리병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키워드, 이 핵심 단어들을 분석해봤더니 김치와 관련된 게 가장 많았다고요? 네, 김치가 1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소주라든가 뭐 치킨, 비빔밥, 불닭볶음면, 뭐 먹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김치가 가장 많은 이유는 방금 보셨죠? 사실은 건강에 그렇게 정크푸드가 아니다. 네. 굉장히 발효식품이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외국인들이요. 한국인들 혹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라든가 이제 한국 분들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왜 이렇게 노화가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중에서요. 다른 뭐 김치도 물론 우리가 김치 그대로 하지만 우리 한국 K푸드가 아니라 다른 음식을 언급할 때도 쓰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먹방. 말하자면 나 그냥 어떤 거 먹방 봤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렇게 한대요? 네네 내가 그 뭐 방송을 안 하더라도 나 어저께 뭐 김치 먹방했잖아, 치킨 먹방했잖아 이렇게 먹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K드라마와 영화 쪽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오징어 게임 이제 시즌 2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시기여서 영향도 있을 텐데 오징어 게임, 뭐 이정재 그리고 눈물의 여왕 김수현, 김지현 그 주연의 눈물의 여왕도 대박 드라마. 네, 또 많이 상위에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선지엽 거티어, 변우석 이런 이제 주로 드라마 인기 드라마나 그 주연 배우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는 아무래도 칸에서 황금 종려상도 받고 아카데미에서 무려 4개 트로피를 거머쥔 기생충, 그의 감독 봉준호 이제 이런 것들도 자주 언급이 됐고 봉준호 감독의 어떤 과거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뭐 마더, 설국열차 이런 거 거기다가 또 기생충에 나왔던 배우 이성규 씨가 아무래도 사망해서 같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송강호, 최우식의 과거 작품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9년 만에 우리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에 이어서 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전해집니다. 출산율이 오르려면 당연히 연애, 그래서 또 결혼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 실속형, 알뜰형 만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MZ들이 이 말하는 내 돈 내산 이게 내 돈 내고 내가 직접 샀다는 건데 그게 소개팅에도 쓰여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앵커님 심리팅, 에세이팅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사실 처음 이제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결혼해야지 아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만약에 결혼정보업체 이용하려고 하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백만 원까지 돈이 들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싸다 해서 2030들이 내돈내산이 뭐냐면 작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정도를 자신들이 앱 같은 거 아니면 블로그에 모임 같은 거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남자 5명, 여자 5명이 만나서 요번에는 이 친구랑 저번에는 조금 있다간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아. 대화를 하는 로테이션 소개팅을 하는데 그냥 만나서 집이 어디예요? 뭐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가 아니라 네네. 심리팅은 서로의 어떤 심리 분석 요새 오. 인터넷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서로의 비슷한 점을 찾아간다든가 에세이팅은 하나의 에세이를 함께 읽고 그것에 대해서 소감을 얘기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보드게임을 같이 하면 보드게임 팅 뭐 이런 식으로 내돈내산 소개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 다음 MZ세대다운 그런 어떤 특성을 볼 수 있다 싶겠습니다. 네, 훨씬 저는 만남의 성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들은 무슨 볼펜 내놓고 열쇠 내놓고 골랐는데 그때는 확률이 대단히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미팅이나 소개팅을 하는데 또 새로운 풍속도가 있네요. 서로 정치 성향부터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러는가요? 이제 요즘 그 미팅이나 소개팅을 시켜주려면 서로 친구한테 걔는 그 어느 당을 우파야 좌파야? 예, 어느 당을 지지한대? 지지 정당이 예, 어디야? 예, 이거부터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성향에 맞는 사람을 맞춤형으로 소개해달라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 소개팅 현장에서 남녀가 만나서도 서로 따져보는 게 옛날엔 뭐 취미가 뭐예요? 뭐 했는데 요새는 유튜브 뭐를 많이 보세요? 아. 라고 물어보면 바로 정치 성향이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 목록 보면 다 알아요. 예, 목록 보면 이 사람 어느 성향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 자체가 우리 사회에 최근에 극심한 정치 양극화, 네.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는 현상이고 실제로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나는 그 정치 성향이 다른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여론조사가 50% 이상 특히 젊은 2030 세대에서도 이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시대가 만들어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의 대물림을 원하는 끼리끼리 소개팅이 있다는데 이거 강남에 많다고요? 네, 일단 시작된 곳이 강남의 반포의 한 이제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단일 한 7, 아파트에서 80억 한다는? 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아파트 사는 사돈 구해요 이런 거죠. 근데 특이한 게 여기가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가서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말하자면은 뭐 예비 사위 며느리감뿐 아니라 예비 사돈 얼굴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가입비도 뭐 적고 이걸 갖다가 뭐 이 연회비도 30만 원 정도라서 이런 뭐 또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가족 얼굴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같은 고가의 아파트에 산다. 경제적인 안정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준이 서로 맞고 미래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봐서 그런지 사실 어떻게 보면요. 회원 350명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이번에 2호 커플이 나왔어요. 오. 그런데 아니 그 아파트 뭐 그들만의 리그냐 이런 어떤 너희들만의 세상이냐 비판이 나오자 아닙니다. 저희 회원 중에는요. 옆에 다른 아파트들 회원들도 있어요. 하는데 이것도 적죠. 그래서 뭐 지역을 더 강남에서 넓혀 간다고 하고 다른 지역 분들도 심사를 거치면 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네요. 네, 참 좀 씁쓸하긴 씁쓸합니다. 합니다만 저것도 풍속도입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도 저출생 대책으로 소개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올해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들인가요? 네, 이제 서울시가 그 작년에 보면 설렘 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말하자면 미혼 남녀를 서로 매칭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27쌍의 커플을 탄생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아서 올해 시즌 2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실시한 행사입니다. 이때 100명의 남녀 그러니까 50쌍을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네. 여기서 매칭률이 무려 44%. 오, 거의 뭐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그 44명, 22쌍을 커플로 맺어준 겁니다. 그래서 워낙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 시즌 2를 올해 3차례를 더 하겠다. 그래서 5월, 9월, 11월 이렇게 예정돼 있으니까 관심 많은 우리 청년들 서울시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만나야 뭐가 일이 되죠. SNS로만은 안 됩니다. 자, 박성원 위원, 홍종선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3월입니다. 세월이 가도 피는 꽃들은 서로 비슷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모습은 같지가 않구나. 장인이 사위를 죽였다는 중국의 명시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휴일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